이 사채업자 등 대출 사기범들의 사기가 이 설 명절 전후 또는 추석 명절 전후에 집중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명절 때문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이제는 공증 사기까지 치는 사례들이 확인이 되고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머니클리닉에서는 피해자가 죽어도 끝나지 않는 이 대출 사기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연체 이자율 18,600%, 18,600%거든요. 그러니까는 1원을 빌리면은 18,600원씩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지금 법적 상한 이자율이 연 24%거든요. 예. 그러면 100원 빌리고 24원을 갚으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지금 많이 높다고 하는데 18,000%라는 건 뭐 금리라고 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예. 이 사채업자 공증 사기라는 말이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공증이라면 공증인, 다시 말하면 공증 변호사가 어떤 계약 관계를 공증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증까지 받아서 사기를 친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공증을 하는 이유는 이제 법적인 다툼을 좀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소송이나 이런 걸 좀 줄여보려고 만든 제도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이제 약이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채업자가 돈이 이제 급한 돈이 꼭 필요한 분한테 급박한 심리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100원을 빌려주면서 뭐 10,000원짜리 어음을 뭐 한 10개 갖다 놓고 다 사인을 하게끔 해서 예. 사채업자가 그냥 그 공증 사무실에 가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혼자 가서 이런 계약이 있었노라고 하면 그냥 사인해 주는 형태로 공증을 받아서 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건 소송이 필요 없이 그 채권 회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공증 서류를 가지고 이제 돈을 못 갚을 때는 급여 압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어떤 피해자는 그 공공기관 직원이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노가대로 이렇게 가는 그런 사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공증 제도가 상당히 필요하고 좋은 제도임에도 너무 빠르고 편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할 때는 네. 공증 금액이 100원이다. 그러면 실제 100원에 대해서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압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더 이런 피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 공증 받을 때는 양측이 같이 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 편법으로 이제 사채업자만 가서 예, 위임장을 받아서 가는 그렇게 경우도 가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예. 근데 물론 이제 채무자들이 거기를 가지 못하는 것도 역시 이제 사기범들, 대출 사기범들, 사채업자들이 못 가게 해서 가지 않는 거겠죠. 물론 그렇죠. 예. 거기에 돈 빌리러 왔을 정도면 예. 같이 가서 충분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예. 법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면은 참 이 공증 사기 이거는 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뭐 속수무책으로 지금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공증 제도를 좀 까다롭게 하면은 뭐 해결이 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처럼 공증은 왔지만 이걸 이제 재산권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압류라든가 근저당권 설정할 때는 다시 한번 실제 그 금액이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또 문제가 이 사채업자들은 이 계좌이체라든가 이런 걸 안 쓰고 현금 거래를 해버리거든요. 현금으로. 그래서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죠. 예. 그래서 아무리 급하고 진짜 어렵지만 이 사인, 이 대법원에 가도 자필 사인이 있었냐 없었냐가 되게 중요하고 예. 사인했을 때는 책임을 져라는 게 본인이 지어야 되는 게 지금 판례거든요. 예. 그래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 제도적인 보완이라면 재산권 침해에 들어갈 때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예. 거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자필 사인은 문서의 진정성을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분명히 그 효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텁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강요를 받아서 사는 사인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입증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 죄질이 아주 나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대출 스팸 문자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명절 되게 되면 또는 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월급날이 되게 되면 아주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 스팸 문자들을 또 보냅니다. 이 스팸 문자는 그 원장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연구를 하셨었죠? 글쎄요,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역할은 아니고 한국 인터넷진흥원이나 그 우리 그 행정안전부 이쪽 소관이긴 하지만 예, 저희들도 이제 금융 그 사기라든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봤었죠.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우리가 통계를 한번 따져보니까 2018년 상반기에 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건수가요. 대출 사기라든가 불법 대출 광고 관련된 그 스팸만 예, 한 45만 건이었었는데 작년 상반기 같은 기간 상반기에 보니까 이게 이제 그 75만 건으로 30만 건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매 반기별로 한 15만 건씩 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스팸이 많이 온다는 얘기는 사기 피해나 이 불법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무슨 캐피탈 또는 무슨 대부 이렇게 하면서도 뭐 시중에 있는 그 1금융권에 있는 은행들의 이름을 따서 어디 은행 뭐 해서 이 대출을 권유하는 그런 스팸들도 있습니다. 그거 다 이거 스팸이라기보다는 그냥 안내 문자. 근데 이게 다 스팸 문자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99%다 스팸으로 보면 되고요. 예. 그 이제 저희 2014년도에 그 신용카드 정부 이출 사태가 나고 나서는 금융회사에서 그 대출 권유나 이런 걸 못하도록 막았어요. 아하, 예. 그래서 사실상 금융회사에서 돈 빌리라고 전화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많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뭐 통합 그 서민금융진흥원의 뭐 통합지원센터입니다. 뭐 햇살론을 뭐 연 3%짜리로 햇살론을 뭐 1억 원까지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요. 마치 예. 자기가 서민금융진흥원처럼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네. 그래갖고 모든 서류를 또 써요. 예를 들어서 뭐 서약서라든가 신청서 이런 거를 거기에 있는 서류를 갖다가 이제 쓰면서 그리고 뭐 그 피해자한테 그 예를 들어서 농협에 거래하는 분이다. 그러면 농협에 3개월간 거래 증명서 좀 떼서 보내세요. 그러면 이분은 또 순진하게 떼서 보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앱을 하나 설치하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부터 신용도를 좀 올려야 되니까 얼마를 좀 보내라. 그동안에 과거에 뭐 이렇게 잘못된 기록을 하나 지워야 되니까 뭘 보내라. 이러면서 이제 그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앱으로 이제 그 앱을 하나 이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악성 그 앱을 결국은 농협에 전화를 해볼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하면 자기들이 또 받아요. 그 전화를. 그래가지고 그거 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하면은 이제 제공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예. 이제 15일 엊그제 15일부터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들이 이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같이 이제 후후 뭐 이런 데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은행에서 그 주로 쓰는 전화를 인터넷진흥원하고 후 이런 데 등록을 시켜 놓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전화가 아니고 나머지 전화가 올 때는 그 스팸으로 이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예. 그리고 그게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본인이 후후나 이런 데를 통해서 스팸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대하기는 이제 그 월 한 300만 건 정도의 스팸을 줄일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늦었지만 은행뿐이 아니고 다른 금융회사도 이걸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은행에서 쓰지도 않는 전화인데 네.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그 사기를 치는 이런 그 스팸 정도는 충분히 그 벌써부터 막았어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예. 되고 많이 그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출 사기 유형을 보게 되면은 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까는 채무를 다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면서 다른 채무자들 좀 모아 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황당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8%짜리 대출을 쓰고 있는데 뭐 8%짜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줄 테니까 아는 분하고 같이 오세요. 뭐 그래놓고는 뭐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이분을 이제 그 대환을 해주면서 같이 온 분을 이제 보증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예. 사인하게 만들어서 보증을 세우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분이 도저히 이제 채무자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같이 온 분한테 이제 대출을 그 사람한테 이제 사인하게 만들어 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예. 이렇게 해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까지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증 제도가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나요?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을 지금은 텐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졌죠. 근데 아직도 대법이나 이런 데서는 예. 그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 전이죠. 이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은행연합회, 또 뭐 은행들 모여서 은행 사칭 대출 사기, 불법 대출 광고 스팸 문자 이거 근절시키자 그렇게 해서 머리를 맞댔다고 했는데 뭐 어떤 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막 하고 그때 있겠지만. 뭐 15일부터 실시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은행들이 쓰는 전화번호 외에는 이제 다 스팸 처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 상당히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 본인들 경우에도 사실은 그 스팸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다 우리 휴대폰에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뭐 인터넷이 좀 휴대폰이 서투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 아프면 어디 갑니까? 119를 눌러서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이건 불법 스팸 신고는 118입니다. 아, 118. 네, 118 눌러가지고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범죄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 미끼잖아요, 미끼. 스팸이라는 게 이제 그 예. 메시지라는 게 미끼를 없애야 됩니다. 저도 하루에 몇 개씩 스팸 처리를 합니다. 예. 아니면 차단시키거나 이런 이제 거를 하는데 우리가 네. 다 나서서 없애야 됩니다. 예, 이 소비자들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대출 사기. 여기에 좀 엮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이거 방법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출 사기에 엮이지 않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그 아까 뭐 농협이든 국민은행이든 어디 은행을 사칭해 가지고 뭐 햇살론을 해주겠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100% 믿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은행들이 그 대출 받으라고 전화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차단 전화를 받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장 그 많이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 사기를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대출 사기를 이렇게 당하다가 사기까지는 안 갔지만 예. 개인 정보를 막 유출시킨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이제 주민등록증 뭐 사본을 달라 뭐 해서 주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그게 이제 가장 그 피해로 유발되는 게 뭐냐면 휴대폰을 만드는 거예요. 휴대폰. 그럼 제가 이제 신분증을 예를 들어서 카피를 그 사진 찍어서 보냈다. 그러면 그걸 출력시켜 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휴대폰을 만들어서 예. 그럼 본인 확인도 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출도 일으키고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이제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그 운영하는 그 이 프라이버시 클리닉 그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네. 프라이버시 이 프라이버시 클리닉 그 클린 서비스 이걸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그 정보 자체가 딴 데서 그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세이퍼라는 게 있어요. 엠세이퍼. 엠세이퍼. 예. 이거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딴 데서 쓰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는 제가 이제 주민번호나 이런 걸 휴대폰 번호를 다 노출시켰더라도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또 만든다든가 대출을 신청한다든가 인터넷 가입한다든가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그 엠세이퍼 그에 들어가서
본인이 신청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내가 그 실수해서 이 정보를 유출시켰다 했을 경우에는 차단시키는 좋습니다. 예.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인의 경우에도 이런 서비스를 활용해서 본인 정보를 아무나 쓰지 못하게끔 썼을 때는 문자 메시지로 그 통보를 받을 수 있게끔 하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역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 스팸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뭐 범죄 중에서는 아주 뿌리 깊은 그런 범죄긴 한데 이게 실제로 그 범죄자들이 얻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수익이 불법 수익이. 지금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동원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으로 가가지고 일하는 분들을 1,000만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 거 보면 예. 아직도 이런 피해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보이스피싱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이스피싱의 87%는 대출 사기예요. 예. 한 13%는 기관 사칭형이고 검찰이니 경찰이니 그 한 13% 정도밖에 안 되고 87%가 대출 사기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그만큼 많으니까 사실은 지금 올해 작년만 해도 이제 피해 신고된 금액만 보이스피싱 금액이 6천억이 넘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신고 안 된 것까지 하면 엄청난 그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많다는 얘기는 사기범들의 수익이 아니겠습니까? 예. 수익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확실히 근절을 시키면은 좋겠는데 물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본사라고 해야 할까요? 이 주범들이 다 중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라서 이 좀 공조를 해서 완전히 좀 없애야 될 텐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광주 경찰서청인가요? 거기서 이제 중국하고 그 MOU를 맺어가지고 소탕을 한 사건이 있었고 한데요. 예. 그렇게 해서 뿌리부터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독버섯 같아가지고 네. 자본애도 또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은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단어를 구사하면 어떤 단어가 전화에 올라오면 문자든 목소리든 올라오면 이거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크다. 예. 이런 거를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기는 참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기술적인 그런 그 발전을 좀 해야만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예.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피해자들도 있겠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한 부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몰래 통장이 만들어져서 그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이용을 하고 만약에 발각이 되면 중국이나 외부에서는 이 주범들 같은 경우에는 딱 차단을 하거나 그런 예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저수지라고 하죠. 이 돈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통장을 만들어 줬거나 아니면은 만들어 주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도 모르게 사기범의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신분증을 뭐 보냈다든가 계좌 정보를 알려줬던가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세이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한국 그 정보 그 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이세이퍼나 이런 걸 통해서 차단을 시켜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잘못하면 사기범의 이제 공범으로까지 엮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둘이 짜고 준 것처럼. 예. 그래서 상당히 귀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그 차단시키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그 정보기술협회, 진흥협회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 모르게 만들어진 대포 통장, 자기 명의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좀 다를 수가 있겠으나 판례를 보게 되면은 그 통장을 빌려준 경우, 그러니까는 미필적 고의로 그 이 통장을 빌려주고 돈을 뭐 얼마 받는 경우도 과거에는 그렇게 그 강하게 처벌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그 주범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 처벌을 하더군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어서 좀 정부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좀 홍보라든지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MCA4라든지 이클링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그런 방법이고 제도인데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알았는데요. 이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 합니까? 사실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요. 예, 알아야 되고 그 지금 저 이세이퍼나 이런 제도가 활성화가 되면 다 피해를 엄청 줄일 수가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까 보이스피싱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통장을 뭐 빌려 준다 이 자체는 원래 양도할 수 없도록 약관에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자체가 불법인데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건 지금 같으면 이제 공범으로 엄한 그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보다 좀 더 약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군대 갔다 와서 한 3개월 시간이 있어요. 이제 학교에 복학할 때까지 그때 친구를 잘못 따라가서 예, 통장을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아하, 그 9개를 만들었는데 한 하당 10만 원씩 90만 원을 받아 쓴 게 전부인데 예, 징역을 열 달을 살고 나왔어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예. 이 통장을 만들어서 어디에 쓰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따라가서 이렇게 심부름 하다 보면 예, 그게 범죄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런 정보 공유 그런 몰라서 당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는 아주 상당히 강하게 처벌을 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설에 어디 가십니까? 제 시골에 가야 됩니다. 이 부여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자가용 타고 가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예, 식구들이 뭐 많으실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설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참 내일 모레가 설인데 참 그 무거운 말씀 드려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조금이라도 그 정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말 그 운전 조심하시고 예, 가정 또 다 모였을 때 문제 안 생기도록 예. 이렇게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하셔야 할 말씀을 지금까지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그 조성목의 머니 클리닉을 보신 분들 중에 분명히 한 분쯤은 설 전후를 한 이 대출 사기라든지 보이스피싱 여기서 벗어나시는 분이 한 분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